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부의 인연은요. 불교로 치면 8,000겁의 인연이 쌓여야 맺어지는 그런 인연이 부부의 인연이래요. 그런데 세상에 부부지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15년째 부부 생활을 이어오던 한 평범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과거에 큰 빚을 졌습니다. 아하. 이 문제로 부부가 잦은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앞으로는 절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약속을 했지만 네. 지난해 3월에 이 남편은 지인들과 함께 도박에 빠집니다. 이 도박이 이 부부에게 비극의 서막이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도박이 이게 문제, 마약처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아내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하. 남편이 네. 도박을 해서 빚을 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한테 도박빚 200만 원 갚아주면 다시는 도박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 200만 원 구해줘서 세상에. 전달해 준 거예요. 네. 그랬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그 200만 원 갖고 나서 또 도박을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부인이 새벽 1시 41분쯤에 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이제 서로 관계를 끝내자. 이런 문자를 보냈더니 3시간 뒤에 잠에서 깬 이 남편이 이 문자를 하고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아내를 결국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사람입니까? 아내가 정말 설마 이번에는 도박 끊겠지 200만 원 빚도 다 갚아줬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하니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짐승도 화낼 거예요. 이런 짓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사망하는데 경찰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의자는 파렴치한 거짓말까지 했어요. 자기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조사할 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흉기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폭행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하는 것에 대해도 조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터넷 검색 기록 보니까는 살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추정을 하니까 네. 그때서야 네. 본인이 그렇게 살해했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이 남자가. 결국 이 범행을 저지른 남편이란 사람, 이 범죄로요. 재판정에까지 서게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만큼이라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블랙아웃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지만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네. 남편의 주량상 당시 마신 술이 주량을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 결코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최근 심신미약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의 재판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유리한 정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장을 했을 때 네.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아하.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정말 이 눈 부릅뜨고 판결한 게 아닌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뭐였을까요? 김은배 팀장님. 1심 판결은 1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하.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15년간 같이 살은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세상에. 용서가 안 돼요. 또 그리고 아내 사망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죄를 물어가지고 징역 15년에 처한 거죠. 세상에. 그런데요, 이 후한무치한 인간이요, 이 남편 한 사람이 항소했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남편은 징역 15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자 이에 대해서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같이 항소를 합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남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잔혹한 범죄로 아내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사망한 아내의 첫째 언니가 1, 2심에서 선처를 반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유족들의 의사를 전부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선고 결과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망한 아내의 첫째 언니가 선처를 탄원서 제출했다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물론 추정입니다만 이 예. 언니란 분도 과연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까요? 15년 뒤에 나와서 혹시 저지를 보복 같은 게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족의 의사를 전부 반영한 거냐 이게. 아하. 가족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언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탄원서에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는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탄원서 때문에 이 사람이 15년 받고 끝난다고 하면 네. 아니 보세요. 아내를 살해했죠. 그 아내는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해보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200만 원까지 갚아주는 그런 마음까지 보여줬는데 그걸 네. 선의를 아주 악의로 갚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에게 과연 15년형으로 가능할까? 저는 네. 좀 국민적 법감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네. 법감정이라고 하면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큰 형벌을 내려서 네. 깊이 반성하고 사회적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법에도 정말 이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